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것만 극복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곰입니다. 오늘은 근시안적 손실 회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근시안적 손실 회피 편향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공 투자의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해오면서 누군가 한 번쯤은 내가 팔면 올라가 라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상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의 변동성을 견디다 못해 바닥에서 포기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위험 신호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눈앞에 있는 위험 신호를 회피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신호로 금융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또한 수익에 대한 기쁨보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심리적으로 3배 이상 크게 작동한다고 하니 근시안적 손실 회피 편향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시안적 손실 회피 편향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실이 거의 확실한 상황인 경우에도 매도를 못하고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주식을 너무 빨리 팔아버립니다. 또한 이미 많이 떨어져 손절의 시기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늦은 손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손절을 확정짓고 난 후 바로 치솟아 올라가는 주식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자신을 위로하며 합리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다면 내가 근시안적 손실 회피 성향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점에 있는 주식을 잘못 샀다면 일단 빠르게 손실을 인정하고 손절매하고, 저점에 있는 주식이라 판단했으나 단기 변동성으로 추가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하고,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은 팔지 않고 추가 매수하거나 보유해야 합니다. 주주나 이전 관심 종목을 살펴보면서 근시안적 손실 편향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은 구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영상을 통해 함께 공부했었던 종목입니다. 물론 함께 공부한 이후 지독한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자를 포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꾸준히 저와 함께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아직도 일정 부분은 보유하여 오늘 다시 한번 급등으로 인해 160% 이상의 수익을 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야말로 오늘 함께 공부해본 내용에 걸맞는 종목이라는 판단에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급등의 기간은 결국 2달에서 3달입니다. 하지만 바닥에서의 기간은 어떻죠? 두세 달의 큰 수익을 보기 위해 우린 1년이라는 시간을 견디고 충분한 매집 기간을 활용하여 분할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충분한 기간 동안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과 손실을 반복했던 횡보 기간을 거쳤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매집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적은 수익에 만족하고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기 변동성이야말로 근시안적 손실 회피 편향으로 인해 좋은 종목을 좋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가가 흥분한 이후에 접근할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적은 수익에 만족하여 매도를 선택하기보다는 매수를 해야 하고, 주가가 흥분했을 때는 매수보다는 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흥분에 매수한 종목인지 바닥에서의 단기 변동성인지를 파악하여 매매에 임한다면 이러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의 선택과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통제해야 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준비가 되었다면 매매를 통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풍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급등으로 인해 이전 스트레스가 조금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종목을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일부 편입하고 있었는데요. 2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앞으로 전기차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2차전지 리튬 90% 이상 회수 기술이 세계에서 첫 상용화되어 파일럿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폐배터리 공장은 연간 8,000대 분량의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리튬과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주요 원자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풍의 건식 용융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회수가 어려웠던 리튬을 9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풍은 기존의 저평가 국면에 있었고 환경 관련 이슈도 있어 더욱 관심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도 확보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삼천리입니다. 처음 종목을 선정하고 투자를 시작할 때 주가의 매도 가격을 산정하고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저렴하게 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서 매수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분명한 건 언젠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경우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선정하지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좋은 수익을 안겨줄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종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종목은 더 좋은 수익을 빠르게 안겨주기도 하고 좀 더디지만 느리게 가치를 찾아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삼천리의 경우 지금 와서 보면 엄청난 상승에 부럽기도 하고 감히 접근하기도 어려운 모습입니다. 9만원 당시 매수를 시작하고 단기 변동성을 6개월 이상 겪으면서 흔들림을 줬던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계좌에 손실이 찍혀 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단기 손실 회피 편향에 빠진 분들께서는 아마 10만원 이상에서 대부분 매도하셨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 3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200% 넘는 수익을 주는 종목이 되었는데요. 주식은 올라가고 난 이후에야 그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인 이후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 길을 보고 매수하는 것은 수익률에 있어서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차트에서 미래의 차트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미래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주나의 관심 종목은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투자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종목 분석이 힘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만드는 자료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볼 기업은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마케팅 플랫폼 뿌리오 서비스, 쇼핑몰 통합관리 시스템인 샤방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속회사인 키움증권의 IT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IT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을 비롯하여 총 167개의 종속회사를 연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키움증권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우기술의 PER은 2.23, PBR은 0.41로 저평가 국면에 있습니다. 최근 약세장으로 인한 키움증권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이 수치는 작년 수치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기술의 차트를 보면 키움증권이 조정을 받으면서 함께 깊이 조정받은 모습입니다. 본업이 활성화되고 자회사 키움증권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가도 쌍바닥을 형성하고 우상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유한 주주분들도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추가 매수할 기회로 판단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